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성그룹 본사 40층. 2023년 12월에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길이 10m가 넘는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정장을 차려입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엄숙했다. 테이블 맨 위쪽에는 대성그룹 회장 박민철이 자리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에 그는 한국 경제계에서 손꼽히는 거물 중 하나였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인매, 그리고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그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의 앞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은 차세대 에너지 사업 진출입니다. 박민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우리 그룹은 향후 10년간 업계 선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검토했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이름은 최인호였다. 한때 대성그룹의 핵심 기술자였지만 지금은 명예이사라는 직함만 남은 채 거의 잊혀진 존재였다. 최인호는 흰 머리카락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 뒤편 구석자리로 향했다. 박민철은 최인호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다.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최 이사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민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냥 회의를 참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인호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여전히 힘이 있었지만 박민철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참관이라 박민철이 비웃듯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회의라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괜찮습니다. 조용히 듣겠습니다. 박민철은 내심 불쾌했지만 최인호가 명예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어 강하게 나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시죠. 박민철이 마지못해 말했다. 최인호는 휠체어를 움직여 회의실 뒤편 구석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휠체어 바퀴가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임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몇몇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다. 왜 갑자기 나타나신 거지?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시다던데 회의에 집중하기 어렵겠어. 박민철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더욱 짜증이 났다. 그는 최인호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최 이사님, 혹시 오늘 회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냥 우연이라. 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갑자기 끼어들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시는 건가요? 회의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임원들은 박민철의 공격적인 태도에 당황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최인호를 변호하지 않았다.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인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듣기만 한다고요? 박민철이 비웃었다. 최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다루는 사업은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10년 전, 아니 20년 전 기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최인호가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라는 뜻이었다. 최인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민철은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게다가 요즘 들어 건강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복잡한 회의를 따라오시기 어려우실 텐데. 회장님, 부회장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최 이사님은 우리 그룹의 원로이신데. 원로? 박민철이 김태현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원로라는 건 과거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뜻이지 현재도 유용하다는 뜻은 아니죠. 김태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박민철의 권위에 눌려버린 것이었다. 박민철은 최인호를 다시 바라보며 계속했다. 최 이사님, 물론 과거에 우리 그룹에 기여해 주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젊고 역동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인호가 조용히 물었다. 방해라는 말은 너무 직설적이고
박민철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조금은 그렇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박민철이 명예이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이사정 수민이 말하려 했지만 박민철의 눈빛에 말을 멈췄다. 박민철은 이제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다. 솔직히 말해서 최 이사님 같은 분들이 계속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 그룹의 발전에 짐이 됩니다. 짐이라고요? 최인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짐입니다. 박민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느린 판단력, 그리고 그는 최인호의 휠체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신체적 제약까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최첨단 사업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 최인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박민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요즘 들어 기억력도 좋지 않으시잖아요. 지난번 회의 내용도 기억 못하시면서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이해하시겠어요? 회장님, 그 정도면 상무 이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상무님도 이상하네요. 박민철이 이진우를 노려보았다.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냉철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고요. 박민철은 일어서서 최인호에게 다가갔다. 최 이사님, 죄송하지만 오늘 회의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어서 조용한 곳에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사실상 퇴장 명령이었다. 최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어려 있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방해가 됩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박민철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최인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휠체어를 돌려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박민철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리고 최 이사님,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시기 전에 미리 연락을 주세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앞으로 오지 마라는 뜻이었다. 최인호의 등이 구부러지는 것이 보였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회의실 문을 향해 갔다. 바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임원들은 죄책감 어린 표정으로 최인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그를 위해 말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최인호가 사라진 후 회의실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박민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갔다. 자, 이제 집중해서 회의를 진행하죠. 시간이 아까우니까. 하지만 임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전 벌어진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장님, 최 이사님이 너무 상처받으셨을 것 같은데.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처? 박민철이 비웃었다. 김 부회장님,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비즈니스는 냉정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최 이사님은 우리 그룹의 은인이시잖아요. 은인이라고 해서 영원히 자리를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박민철의 말에 임원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최인호가 단순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복도에서 최인호는 휠체어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0년 넘게 바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박민철이 자신만만하게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될 것이었다. 진정한 지혜와 경험의 가치를,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그날 오후 대성그룹 이사회실에서 벌어진 모욕은 곧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게 될 것이었다.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는 최인호의 마음은 40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메아리치며 그의 기억 속 연구실의 발걸음 소리와 겹쳐졌다. 1983년, 그가 32살이었던 그 해의 봄이었다. 당시 최인호는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대성그룹 부설연구소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두꺼운 안경을 쓴 그는 전형적인 과학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들이 가득했다. 최 박사님,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당시 대성그룹 회장이었던 박민철의 아버지 박정우가 놀라운 표정으로 물었다. 최인호는 연구실 화이트보드 앞에서 복잡한 화학 공식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빨간색 마커가 들려 있었고 보드에는 혁신적인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네, 회장님. 이 새로운 폴리머 소재는 기존 플라스틱보다 10배 강하면서도 완전히 생분해됩니다. 최인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10배 강하면서 생분해가 된다고요? 박정우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제가 개발한 특수 분자 결합 구조 때문입니다. 이 소재로 만든 제품은 사용할 때는 강철보다 단단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자연적으로 분해됩니다. 연구실에 있던 다른 연구원들도 모두 최인호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이미 최인호의 천재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럼 이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 전자제품 케이스,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정우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 바로 대성그룹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어줄 기술이었다. 최 박사님, 이 연구에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상용화까지는 약 2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최인호는 대성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의 연구실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왔고 연구팀도 확장되었다. 하지만 최인호의 진가는 단순한 연구 능력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단순히 신소재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최인호가 박정우에게 말했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그때는 아직 친환경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최인호는 이미 40년 후의 세상을 내다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최인호는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제품의 전 생명 주기를 고려한 순환경제 모델입니다. 원료 채취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죠. 박정우는 최인호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다. 이 젊은 과학자는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을 설계하는 건축가였다. 1985년 최인호의 첫 번째 혁신적 소재가 상용화되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대성그룹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해외 수주도 급증했다. 최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정우가 감사 인사를 표했다. 하지만 최인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자동차 엔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촉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는 단열재,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정수 시스템. 1987년까지 최인호가 개발한 기술들은 대성그룹을 한국 최대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36살의 나이에 대성그룹 기술이사가 되었다. 최 이사님은 우리 그룹의 보물입니다. 박정우가 임원에 의해서 말했다. 그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수십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요. 최인호는 겸손했다. 제가 한 일은 과학적 원리를 산업에 적용한 것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그것을 실현해 주신 회사와 동료들이 만든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최인호의 성공을 좋게 보지는 않았다. 일부 기존 임원들은 그의 급속한 승진을 시기했다. 저 사람은 너무 이론적이야. 현실 감각이 부족해. 과학자 출신이 경영을 제대로 이해할 리 없어. 하지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최인호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대성공을 거두었다. 1988년 가을, 최인호는 자신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이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컴퓨터 성능이 100배 향상될 것입니다. 최인호가 연구팀에게 설명했다.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요? 연구원 중 한 명이 물었다. 물론입니다. 양자역학적 원리를 응용하면 가능해요. 최인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했다. 그의 연구실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었고 주말에도 그는 실험을 계속했다. 그의 아내 김숙희는 걱정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 연구가 완성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최인호는 개인적인 성공보다 국가의 발전을 생각했다. 그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1989년 12월 15일 운명의 그날이 왔다. 최인호는 새로운 반도체 소재의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고온 고압 실험이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했다. 온도를 1500도까지 올려주세요. 최인호가 연구원에게 지시했다. 네, 박사님. 실험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위험합니다. 모든 장비를 정지시키세요. 최인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실험 장치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꽈광,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구실이 화염에 휩싸였다. 최인호는 다른 연구원들을 대피시키려다 화염에 갇혔다. 최 박사님, 연구원들이 절규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최인호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그의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척추도 손상되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다리를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각오하셔야 해요. 최인호는 그 소식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다른 사람들은 괜찮나요? 네, 박사님 덕분에 모두 무사합니다. 최인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희생으로 동료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최인호가 회복되는 동안 회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최 이사님이 복귀하셔도 예전처럼 일하기는 어려우실 거야. 휠체어 타고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 박정우 회장은 고민에 빠졌다. 최인호에 대한 고마움은 있었지만 회사의 미래도 중요했다. 1년 후 최인호가 복귀했지만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그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했고 그는 명예직인 기술 고문이라는 직책을 받았다. 최 고문님, 몸이 불편하시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조언만 해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사가 말했다. 최인호는 씁쓸했지만 받아들였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기여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존재감은 점점 줄어들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를 과거의 인물로 여겼고 경영진도 그의 의견을 점점 덜 듣게 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인호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박정우 회장이 은퇴하고 아들 박민철이 뒤를 이으면서 최인호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었다. 박민철은 아버지와 달리 최인호의 과거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게 최인호는 그냥 회사에 오래 있는 늙은 장애인일 뿐이었다. 아버지 세대의 잔재들을 정리해야 해. 박민철이 임원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최인호는 점점 회사에서 소외되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연구를 계속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지금도 그의 집 서재에는 수백 개의 특허 아이디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 기술들,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솔루션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로만 보았다. 오늘 회의실에서 당한 모욕은 그런 오랜 무시의 절정이었다. 40년간 대성그룹에 바친 자신의 인생이 짐이라고 불리는 순간이었다. 최인호는 복도에서 휠체어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에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즐비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최인호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그는 다시 휠체어를 움직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오늘의 모욕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동기를 주었다. 진정한 천재는 나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가 곧 올 것이었다. 최인호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대신 휠체어를 돌려 다시 회의실 방향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서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이 사회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건물 설계상 음향이 새어나오는 구조였던 것이다. 최인호는 휠체어를 조용히 벽 쪽으로 이동시켰다.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는 그늘진 곳이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4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며 터득한 습관이었다. 때로는 공식적인 회의보다 사적인 대화에서 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집중해서 회의를 계속하죠. 박민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어조에는 최인호를 내쫓은 일에 대한 아무런 후회도 없었다. 최인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다. 저 젊은 회장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민철이 계속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인호는 집중했다. 차세대 에너지라는 단어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가 10년 전부터 연구해온 분야였기 때문이다. 먼저 기술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박민철이 말했다. 네, 회장님. 기술팀장 이상민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을 기존 대비 30%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최인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30% 향상? 그것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 수준이었다. 혁신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부회장 김태현이 물었다. 실리콘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반사 손실을 줄이는 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이미 10년 전 기술이었다. 자신이 연구소에 있을 때 이미 시도해본 방법들이었다. 투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박민철이 물었다. 초기 투자로 500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500억이라. 박민철이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인호는 답답했다. 500억을 투자해서 겨우 30% 효율 향상이라니.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면 100% 이상 향상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차별성은 무엇인가요? 상무 정수민이 질문했다. 기존 기술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조금 더요? 김태현이 의아해했다. 네, 하지만 이것도 큰 진전입니다. 최인호는 한숨을 쉬었다. 저들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기존 기술의 점진적 개선을 혁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경쟁사들은 어떤 수준인가요? 박민철이 물었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고 봐야죠. 조금 앞서 있다고요? 박민철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다. 그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건가요? 그건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인호는 그들이 곤란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마케팅 이사 홍준석이 입을 열었다. 사실 시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은 더 혁신적인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혁신을 말하는 건가요? 박민철이 물었다. 예를 들어 야간에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이나 비가 와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 기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최인호의 눈이 번뜩였다. 바로 자신이 개발한 기술들이었다. 양자점 기술을 응용한 야간 발전 시스템, 빗물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생산 기술. 그런 기술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이상민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아직. 누가 그런 이론을 제시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해외 논문에서 본 것 같은데. 최인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 10년 전에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던 논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대박일 텐데. 박민철이 아쉬워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민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우리 연구팀으로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워요. 왜죠? 인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무엇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최인호는 답답함을 느꼈다. 시작점이 어디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그럼 해외 기술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김태현이 제안했다. 그것도 검토해봤는데 라이센스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홍준석이 대답했다. 얼마나 비싼가요? 최소 2천억 원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2천억은 대성그룹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직접 개발해야 한다는 건가요? 박민철이 물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정수민이 의심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김태현이 추가로 물었다. 최소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민이 대답했다. 10년이라고요? 박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10년이 아니라 2년이면 충분했다. 자신의 연구 노트에는 이미 완성된 설계도가 들어있었다. 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박민철이 다시 물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우리 회사에 그런 기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회사에요? 이상민이 의아해했다. 네. 오래된 연구 자료나 과거 연구원들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최인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런 거라면 정수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예전에 최인호 이사님이 그런 연구를 하셨던 것 같은데. 최인호? 박민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까 쫓아낸 그 노인 말인가요? 네, 그분이요. 과거에 우리 그룹의 핵심 기술자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늙어서 쓸모없잖아요. 박민철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최인호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계속 들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이사님이 태양광 관련해서 혁신적인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언제 얘기인가요? 10년 전쯤이요. 당시에는 너무 앞선 기술이라고 해서 상용화하지 않았는데. 10년 전 기술이면 이제 구시간인가요? 이상민이 반박했다.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김태현이 설명했다. 당시에도 너무 앞선 기술이어서 시장이 따라오지 못했던 거거든요. 최인호는 김태현의 말에 감사함을 느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홍준석이 관심을 보였다. 양자점을 이용한 발전 기술,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정말요? 박민철의 목소리에 약간의 관심이 들어갔다. 네, 제가 당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최인호는 마음이 설렜다. 드디어 자신의 연구가 빛을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박민철의 다음 말이 그의 희망을 꺾었다. 하지만 그분은 이미 늙으셨잖아요. 지금도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김태현이 망설였다. 게다가 휠체어까지 타고 계시는데 현장 연구가 가능할까요? 현장 연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정수민이 변호했다. 아니에요. 박민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그런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합니다. 최인호의 마음이 무너졌다. 자신의 기술이 회사를 구할 수 있는데 편견 때문에 기회를 잃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민이 물었다. 일단 해외 기술 도입을 다시 검토해보죠. 비용이 많이 들어도 확실한 방법이니까. 2천억을 투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최인호는 절망했다. 2천억을 쓰지 않고도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결국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고 기존 기술은 경쟁력이 부족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박민철이 말했다. 다음 주까지 각자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져와 주세요.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최인호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들은 답을 찾지 못할 거야. 최인호가 확신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진짜 해답을 보지 못하고 있어. 복도가 조용해진 후 최인호는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연구 노트를 다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모르니까. 언젠가는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최인호도 몰랐다. 다음 주 회의에서 벌어질 일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대성그룹 이사회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난주 회의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끝난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대한 후속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박민철 회장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각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준비해 오셨을 겁니다. 박민철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함께 약간의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임원들은 서류를 정리하며 발표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지만 혁신적인 해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기술팀장님부터 발표해 주시죠. 박민철이 지시했다. 이상민 기술팀장이 일어나며 목을 가다듬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기존 태양광 기술의 효율성을 4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지난주보다 10%더 향상된 거네요. 박민철이 말했다. 어떤 방법인가요? 다층 구조, 태양 전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각각 흡수하는 층을 여러 개 쌓는 방식이죠. 부회장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요.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70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700억. 박민철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이 기술의 차별성은 확실한가요? 경쟁사들도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이상민의 표정이 어두워졌. 그게 사실 일본의 한 기업에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은 기술이죠. 마케팅 이사 홍준석이 냉정하게 지적했다. 회의실에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흘렀다. 다음 발표자는? 박민철이 다소 짜증스럽게 물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담당 상무정수민이 일어났다. 저희는 에너지 저장 기술에 집중해봤습니다.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배터리 시스템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고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박민철은 고개를 저었다. 정 상무님, 그것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기술 아닌가요? 네. 하지만 저희만의 차별화요? 박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매번 들리는 소리가 차별하네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 건가요?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박민철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박민철이 테이블을 내리쳤다.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는데 이런 식상한 아이디어들만 가져오고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휠체어를 탄 최인호가 들어오고 있었다. 박민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최 이사님, 오늘도 참관하시겠다는 건가요? 최인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일주일 전과는 다른 결의가 보였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연락을 주시라고. 죄송합니다. 급하게 와서. 박민철은 최인호를 무시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어쨌든 지금까지 들은 아이디어들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더 혁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해외 기술 도입은 어떨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2천억은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홍준석이 말했다. 기존 기술을 조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결국 기존 기술의 변형일 뿐이에요. 회의실에 답답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박민철을 만족시킬 만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못했다. 박민철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 정도로는 차세대 에너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석에 앉아있던 최인호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최인호는 목을 가다듬고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번에는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박민철도 짜증스럽게 최인호를 바라보았다. 최 이사님,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찾고 계신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최인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주목했다. 해답이라고요? 박민철이 비웃었다. 최 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양자점 기술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최인호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양자점 기술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양자점이라고 하셨나요? 이상민이 물었다. 최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욱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양자점을 이용하면 기존 태양광 효율의 3배 이상 향상이 가능합니다. 3배요? 김태현이 놀라며 물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인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야간에도 미세한 빛을 이용해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비가 올 때는 빗방울의 운동에너지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다. 임원들이 모두 최인호에게 집중했다. 박민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최 이사님, 그런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최인호는 박민철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담겨 있었다. 가능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미 기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10년 전에요? 네. 하지만 당시에는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고 제조 기술도 부족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정수민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최인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양자점은 크기에 따라 흡수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집니다. 이를 이용해 가시광선부터 적외선까지 모든 스펙트럼의 빛을 활용할 수 있죠. 그게 3배 효율 향상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상민이 물었다. 기존 태양전지는 특정 파장의 빛만 활용합니다. 하지만 양자점 기술을 사용하면 태양광 스펙트럼의 90% 이상을 활용할 수 있어요. 임원들이 감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민철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그런 기술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상용화하지 않았나요? 최인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하지만 곧 다시 힘을 되찾았다. 제조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나노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정말입니까? 홍준석이 관심을 보였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인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요? 최인호는 휠체어에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안정되어 있었다. 에너지 생산과 저장, 그리고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자동으로 에너지 생산 모드를 전환하죠.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모든 사람이 최인호의 말에 압도당했다. 김태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시스템이 정말 구현 가능한가요? 최인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계속 연구해 왔거든요. 박민철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점차 관심으로. 최 이사님, 정말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에 모든 임원들이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최인호를 과거의 유물로만 여겨왔었다. 최인호는 계속했다. 투자 비용은 30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2년 안에 상용화가 가능해요. 300억으로요? 박민철이 놀라며 되물었다. 네, 핵심 기술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최인호는 더 이상 무시당하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를 구할 수 있는 구원자였다. 박민철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최 이사님, 그런 중요한 기술을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최인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특히 박민철은 일주일 전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며 얼굴이 화끈거렸다. 최인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떨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었다. 그것은 진정한 전문가의 목소리였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상세한 계획서를 준비해 올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올 것은 시간 문제였다. 회의실에 감돌던 놀라움이 점차 흥분으로 바뀌어갔다. 최인호의 양자점 기술 제안은 마치 사막에서 발견한 오아시스 같았다. 하지만 최인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이런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 최 이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박민철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실 생각이신가요? 최인호는 휠체어에서 조금 더 똑바로 앉았다. 그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다. 먼저 여러분의 현재 계획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을 말씀이신가요? 이상민이 물었다. 네, 아까 발표하신 다층 구조 태양전지 계획 말입니다. 이상민은 당황했다. 그의 제안이 최인호의 혁신적 기술에 비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계획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더 중요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최인호가 무엇을 지적할지 모든 사람이 궁금해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인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입을 열었다. 여러분이 제시한 다층 구조, 태양전지는 이론적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요? 온도 문제입니다. 최인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다층 구조는 열 축적이 심각해서 여름철에는 오히려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냉각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냉각 시스템을 설치하면 전력 소비가 늘어나서 전체 효율이 더 떨어져요. 결과적으로는 기존 태양전지보다 못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회의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다. 일주일간 준비한 계획이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태현이 당황하며 물었다. 그럼 저희가 700억을 투자해도 실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실패를 넘어서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인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박민철은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최인호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거대한 실수를 범할 뻔했다. 최 이사님, 그럼 다른 대안들은 어떤가요? 최인호는 한 명씩 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 상무님이 제안하신 배터리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민이 움찔했다. 어떤 문제인가요? 리튬이온 배터리의 밀도를 높이는 것은 화재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특히 대용량 시설에서는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장치를 강화할수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결국 경제성을 잃게 되죠. 최인호는 계속해서 각 제안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럼 해외 기술 도입은 어떨까요? 홍준석이 마지막 희망을 걸며 물었다. 최인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위험하다고요? 검증된 기술인데 검증되었다는 게 함정입니다. 최인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기술을 파는 회사는 이미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가 2천억을 주고 구식 기술을 사는 동안 그들은 더 앞서 나갈 겁니다. 박민철이 놀라며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아시나요? 제가 그 회사 기술자들과 학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3년 전부터 차세대 기술 개발에 들어갔어요. 회의실에 절망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대안이 막다른 길이었다. 그럼 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생각한 모든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임원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최인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요? 박민철이 불안하게 물었다. 최인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폭탄 선언을 했다. 여러분이 지금 추진하려는 에너지 사업 자체가 잘못된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김태현이 충격에 빠져 물었다.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최인호는 휠체어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개인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인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다. 각 가정과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딱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이죠. 정수민이 의아해했다. 그런 시스템이 수익성이 있을까요? 오히려 훨씬 높은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최인호가 단언했다. 대량 생산 시설 투자가 필요 없고 유지 보수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상민이 반박했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규모의 경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해요. 범위의 경제라고요?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심지어 생체 에너지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거죠. 홍준석이 흥미를 보였다. 그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한가요? 이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인호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최인호를 바라보았다. 프로토타입을 말씀이신가요? 네. 제 집에서 3년간 테스트하고 있어요. 기존 전력 사용량의 10%만으로도 모든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민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측 시스템 때문입니다. 최인호가 설명했다. 날씨, 생활 패턴, 에너지 가격 등을 종합 분석해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실시간으로 조정해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최인호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혁신가였다. 최 이사님, 그럼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박민철이 진심으로 물었다. 최인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에너지 생산 회사에서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솔루션 회사라고요? 네. 고객 맞춤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하드웨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파는 겁니다. 김태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접근 방식이라면 초기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최인호의 제안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사업 모델의 근본적 전환이었다.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혁신적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그런 전환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정수민이 우려를 표했다. 최인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미 비즈니스 모델까지 설계해뒀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 방식으로 하면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워요. 기술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니까요. 박민철은 최인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일주일 전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최 이사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최인호는 관대한 미소를 지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죠.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최인호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찼다. 최 이사님, 저희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겠습니까? 박민철이 정중히 부탁했다.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이 회사는 제 인생이니까요. 회의실에 따뜻한 감동이 흘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진정한 지혜는 나이나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회의실에 흐르던 감동적인 침묵이 깨진 것은 김태현 부회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느린 박수였지만 점차 힘이 실렸다. 짝, 짝, 짝. 그 박수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마치 신호탄을 쏜 것처럼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수민 상무가 두 번째로 일어서며 박수에 동참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최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수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서 이상민 기술팀장도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완전히 논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할 뻔했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홍준성 마케팅 이사도 벌떡 일어나며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다.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회계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다른 임원들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회의실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짝짝짝짝짝. 최인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인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박민철이었다. 박민철은 창백한 얼굴로 최인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일주일 전 자신이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 신체적 제약,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박민철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었다. 임원들의 박수는 계속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가 드러나 있었다. 최 이사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태현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회사의 진정한 보물이십니다. 정수민도 외쳤다.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임원들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브라보, 대단하십니다. 진정한 천재십니다. 최인호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이 회사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의 말에 박수는 더욱 격렬해졌다. 회의실 전체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박민철만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마치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를 마비시키고 있었다. 김태현이 박민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도 일어나시죠.
최 이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죠. 그제서야 박민철이 천천히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박민철은 최인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다. 최 이사님. 박민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인호는 고개를 들어 박민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따뜻한 이해가 담겨 있었다. 네, 회장님. 박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과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다. 다른 임원들은 박민철의 곤란한 상황을 감지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박민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박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점차 박민철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박민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 이사님. 저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실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박수도 멈췄다. 일주일 전 제가 한 말들을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박민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최인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박민철은 계속했다. 저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나이와 신체적 상황만 보고 가치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침내 박민철이 고개를 깊게 숙였다. 대성그룹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다. 최인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최 이사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죠. 최인호의 관대함에 임원들이 감동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박민철도 함께 박수를 쳤다. 그의 박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고 진심 어린 것이었다. 최 이사님,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박민철이 정중히 부탁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최인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박수는 더욱 격렬해졌다. 회의실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만세, 최 이사님 만세. 김태현이 흥분해서 외쳤다. 이제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아졌습니다. 정수민도 동참했다. 최 이사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수와 환호는 계속되었다. 최인호는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4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박민철은 최인호에게 다가갔다. 최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최인호가 손을 흔들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최 이사님의 지도를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거죠. 최인호가 정정했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요. 그 말에 임원들이 더욱 감동했다. 박수는 멈출 줄 몰랐다. 이상민이 감격해서 말했다. 최 이사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런 말씀 마세요. 최인호가 말했다. 우리는 모두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홍준석도 다가와서 말했다. 최 이사님의 아이디어로 마케팅 전략을 새로 짜겠습니다. 정말 혁신적이에요. 고맙습니다.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죠. 박수는 5분 넘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점차 잦아들면서 회의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희망의 분위기였다. 박민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저희 모두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도요. 김태현이 덧붙였다.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모두 계속 배워가면서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날 오후 대성그룹 이사회실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다. 편견이 무너지고 진정한 가치가 인정받는 순간, 그리고 한 노인의 지혜가 회사 전체를 구원하는 순간이었다. 박수 소리는 건물 밖까지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진정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박수가 잦아든 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계절이 바뀐 것처럼 차가웠던 공기는 따뜻함으로 변했고 무시와 냉대는 존경과 관심으로 바뀌었다. 최인호는 더 이상
회의실 구석에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다. 박민철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했다. 최 이사님, 지금 당장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최인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회장님, 최인호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성급함이 바로 실패의 원인입니다. 저는 4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그것을 배웠어요. 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최인호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럼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최인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타당성 검토, 경제성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계획 수립 순서로요. 김태연이 메모를 하며 물었다. 각 단계별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2주일, 두 번째는 한 달, 세 번째는 3주, 마지막은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총 3개월 정도네요. 정수민이 계산했다. 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 작업들도 있어요. 이상민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저희 기술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최인호는 감사한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예요. 정말요? 이상민이 기뻐했다. 네. 제가 가진 것은 아이디어와 경험이지만 실제 구현에는 젊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요. 홍준석도 가세했다. 마케팅 전략도 새로 짜야겠네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인호가 동의했다.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야 하니까요. 박민철이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최 이사님, 그런데 경쟁사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계획을 알게 되면. 최인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도 제가 고려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특허를 확보하고 핵심 기술을 보호하면 당분간은 따라올 수 없을 거예요. 특허요? 김태연이 관심을 보였다. 네, 이미 기본 특허는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에 놀라움이 퍼졌다. 정말요? 언제 등록하신 건가요? 10년 전부터 조금씩 등록했어요. 총 23개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민철이 감탄했다. 그럼 우리가 이미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특허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구현과 상용화가 더 중요합니다. 정수민이 실무적인 질문을 했다. 그럼 연구개발팀 구성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인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기존 팀원들과 신규 채용을 병행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요? 이상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핵심이 AI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해요. 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재 영입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든지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최고의 인재를 영입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인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요. 홍준석이 흥미로워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 말씀이신가요? 지구를 살리는 기술입니다. 최인호의 목소리에 열정이 실렸다. 기후변화를 막고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일이죠. 회의실에 감동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그런 목표라면 최고의 인재들이 기꺼이 함께할 거예요. 김태현이 말했다. 정확합니다. 돈보다 더 큰 동기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혁신을 만들어내거든요. 박민철이 감탄하며 말했다. 최 이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갖추고 계시네요. 철학이 없는 기술은 위험합니다. 최인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이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저희 연구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함께 배워가면 됩니다. 최인호가 격려했다. 박민철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최인호가 동의했다. 그럼 최 이사님께서는 월요일까지 1차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최인호가 잠시 멈췄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팀워크가 중요해요. 각 부서에서 담당자를 정해서 함께 준비했으면 합니다. 박민철이 즉시 반응했다. 당연히 그래야죠. 각 부서별로 최고의 인재를 배정하겠습니다. 김태현이 덧붙였다. 프로젝트 전담팀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최인호가 찬성했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 너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정수민이 질문했다. 팀장은 누가 맡는 게 좋을까요? 모든 시선이 최인호에게 향했다. 당연히 그가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고문 역할만 하겠습니다. 실제 팀장은 젊은 분이 맡으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최 이사님이 가장 적임자인데. 박민철이 아쉬워했다. 경험과 지혜는 조언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행력과 추진력은 젊은 사람들이 더 뛰어나죠. 이상민이 자원했다. 제가 팀장을 맡겠습니다. 최 이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요. 좋습니다. 최인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세요. 홍준석이 감동하며 말했다. 최 이사님, 정말 겸손하십니다. 이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영광은 제가 느끼는 겁니다. 최인호가 대답했다. 이렇게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니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민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 이사님 덕분에 우리 모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인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다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임원들이 하나둘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다. 모두 최인호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최 이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연구실 구경 오시겠어요? 이상민이 초대했다.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희 마케팅팀 미팅에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홍준석도 말했다. 물론이죠. 하나하나 약속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며 박민철은 뿌듯함을 느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다. 마지막에 박민철과 최인호만 남았다. 최 이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민철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호가 웃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최 이사님과 함께 훌륭한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박민철이 최인호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이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는 모습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민철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최인호와 대화를 나누며 걸었다. 최 이사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서요. 그날 오후 대성그룹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최인호 명예이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되었다. 진정한 가치는 나이나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존경은 돌아왔고 최인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회사의 미래가 바뀌는 순간이었다. 3년이 흘렀. 2026년 가을 대성그룹 본사 55층에 새로 문을 연 미래에너지 연구센터에는 활기가 넘쳤다. 젊은 연구원들이 최첨단 장비 앞에서 열정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 에너지 생산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다. 연구센터 한가운데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는 최인호가 프로젝트 팀원들과 함께 주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휠체어 주변으로는 2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주 베타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에너지 효율이 목표치를 20%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상민 팀장이 보고했다. 훌륭한 성과네요. 최인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만족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의 목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이거든요. 김민지 선임연구원이 손을 들었다. 그녀는 3년 전 최인호의 비전에 감동해서 외국 유명 대학을 포기하고 대성그룹에 입사한 인재였다. 최 이사님, 안정성 테스트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견인가요? AI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이 바로 제가 기대했던 부분입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는 생명체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젊은 연구원 박성호가 궁금해했다. 그런 시스템이 안전할까요? 통제를 벗어날 위험은 없나요? 최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이들의 우려를 이해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다층으로 구축한 거예요. 기술은 발전해야 하지만 항상 인간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민철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흥분이 역력했다. 최 이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요? 방금 정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래요.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었다. 정말 대단한 소식이네요. 최인호가 기뻐했다. 이 모든 것이 최 이사님 덕분입니다. 박민철이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그는 연구원들을 둘러보며 계속했다. 젊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김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최 이사님의 비전과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박성호가 덧붙였다. 최인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런 순간들이 그를 가장 행복하게 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인호는 혼자 연구센터를 둘러보았다. 벽면 곳곳에는 지난 3년간의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특허증, 언론기사, 시상장들. 특히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1년 전 국제에너지학회에서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최인호를 중심으로 연구팀 전체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가 벌써 1년 전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최인호가 돌아보았다. 이상민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네요. 최 이사님, 그때 시상식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최인호는 미소 지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나이와 장애는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었죠. 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전 세계에서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었잖아요. 최인호는 그날을 떠올렸다. 76세의 나이에 휠체어를 타고 국제 무대에서 상을 받던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던 그 순간을 말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 있었던 건 여러분들과 함께였다는 점이에요. 이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이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영광은 제가 느끼는 거죠. 그때 연구센터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견학을 온 대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최근 최인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있었다. 저기 최인호 이사님 계시네요. 한 학생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학생들이 최인호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동경이 가득했다. 이사님,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 여학생이 말했다. 저는 이사님 같은 연구자가 되고 싶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최인호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일을 해낼 거예요. 정말요?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나이도 환경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꿈을 막을 수 없어요.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이사님, 처음에 무시당하셨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최인호는 잠시 생각했다. 물론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제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학생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인호가 계속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찾으세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요. 학생들과의 대화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최인호는 지치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답했다. 견학이 끝난 후 박민철이 최인호를 찾아왔다. 최 이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힘이 됩니다. 최 이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요즘 입사 지원자가 예전에 3배나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최 이사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자서전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최인호는 잠시 망설였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물론입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한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연구센터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최인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3년 전 그 모욕적인 회의실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 당시에는 절망적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다. 최 이사님, 김민지가 다가왔다. 집에 가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내일 서울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요. 또 특강이군요. 거절하시겠어요? 최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최인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연구 노트가 놓여 있었다. 지난 40여 년간 축적한 지식의 결정체들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새로운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존중은 나이로 사라지지 않는다. 장애로 인해 줄어들지도 않는다. 진정한 존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하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지혜는 젊음보다 귀하고 경험은 학력보다 소중하다. 꿈은 나이 제한이 없다. 70이든 80이든 휠체어를 타든 지팡이를 짚든 꿈을 품고 노력하는 한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최인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처럼 희미해 보여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불편해도 사람들이 무시해도 사라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불멸의 존중이었다. 최인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세상은 변한다. 기술도 발전하고 사람도 바뀐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다. 오늘 무시받는다고 내일도 무시받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날 때가 온다. 존중받을 때가 온다. 그 존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존중은 영원하다. 최인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빛처럼 인간의 존엄성도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나이도 장애도 그 어떤 것도 그 빛을 감출 수는 없었다. 존중은 불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최인호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였다. 존중은 나이나 장애로 지워지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가치이다.